잠깐 테스트. 1번은 XOX입니다. XOX. 2번은 뭐예요? 전지는 여기서 펌프죠. 그 다음에 스위치는 밸브. 물레방아는 저 안에서 전구 또는 다른 말로 저항이라고 해도 돼요. 여긴 저항이 아니지만 파이프는 도선. 네, 이렇게 되겠죠. 전류계는 회로에 어떻게 연결해 줘야 되냐면 직렬로 연결해 줘야 돼요. 직렬. 참고로 전압계는 어떻게 연결해 줘야 돼요? 회로에 병렬로 연결해 줘야 됩니다. 전류의 세기를 예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값이 가장 어떻게 된 걸로 연결해 줘라? 큰 걸로 연결해 줘야 됩니다. 둘 다 마찬가지예요. 4번. 자, 오른쪽 그림은 전류계를 나타냈는데 마이너스 단자를 50ml에다가 연결했대요. 그럼 읽어줄 때 맨 위에 부분을 읽어줘야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30mA에 해당이 되겠죠. 전압계는 회로에 병렬로 연결하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단자를 반드시 전지의 극과 같은 방향에 연결을 해줘야 돼요. 다음 6번. 저항값은 여러분들 뭐에 비례하고? 저항의 길이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S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단면적. 조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 굵기죠. 굵기에 반비례한다. 저항이 15mm 니크롬선에 5V의 전압을 걸어주면 이거 ohm의 법칙으로 풀어주면 되죠. V는 IR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5V가 10ohm의 저항에 걸리면 전류의 세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0.5A.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죠. 그죠?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8번하고 9번, 10번. 자, 요 문제는 여러분들 꼭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 하나는 직렬로 연결했죠. 이 경우는 전체 저항값이 몇 ohm이에요? 6ohm이죠. 직렬은 더해주면 되니까. 병렬은 역수로 더해줘야죠.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R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R은 얼마가 돼요? 이게 더해져서 6분의 3. 한번 뒤집어주면은 3분의 6에 해당이 되니까 몇 옴? 2ohm입니다. 여기서는. 자, 그러면 18V가 전체 6ohm에 걸려서 몇 암페어 나온 거예요? 3A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직렬 회로에서는 뭐가 일정해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회로 어디서나 똑같으니까 여기도 몇 암페어? 3A. 여기도 몇 암페어? 3A.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V는 IR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 몇 볼트? 6볼트. 여기 몇 볼트? 12볼트. 네,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렬 회로에서는 전체 전압이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하고 같아요. 여기 몇 볼트? 18볼트. 여기도 몇 볼트? 18볼트가 걸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ohm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니까 몇 암페어? 6A. V는 IR이니까 몇 암페어? 3A.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6A하고 3A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만나죠? 그러니까 전체 전류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두 전류를 합해줘야 되는 거니까 9A. 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문제는 100% 나와요. 자, 따라서 2ohm의 전압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 6볼트. 그 다음에 4ohm짜리는 12볼트. 3ohm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6A. 6ohm은 3A. 두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고, 병렬로 연결하면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일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에 중단원 기출 보자. 자, 1번에 3, 2번에 4, 3번에 1, 4번에 2, 5번에 3, 6번에 3, 7번에 1, 8번에
2, 9번에 2, 10번에 3, 11에 4, 12에 1, 13에 4, 14에 3, 15에 3, 16에 5, 17에 4, 18에 2, 5, 19에 2, 20에 3, 4. 네. 질문. 질문. 기탄 없이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질문. 없어요? 틀리고 질문해요. 없어? 없으세요? 없어? 없으면 뒤에 서술형 문제 한번 보자. 전기 회로에 전류가 흐를 때 전자의 이동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물의 높이 차는 결국에는 수압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바로 뭐에 해당이 됩니까? 전압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전기 저항이 한 개 연결되어 있는 전기 회로에 전류의 세기하고 전압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3번 같은 문제도 출제가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단위를 조심해야 돼요. 이거 어디 연결했어요, 지금? 500mA죠.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200mA죠. 근데 ohm의 법칙에 넣어줄 때는 여러분들 밀리암페어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줘야 돼요? 암페어를 써줘야 돼요. 200mA니까 몇 암페어예요? 0.2A. 그다음에 15V 연결했으니까 몇 볼트예요? 6V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ohm의 법칙에 넣어주면 6V가 0.2A를 흐르게 했으니까, 따라서 저항의 크기는 얼마? 35.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오른쪽 그림은 길이와 단면적이 같은 여러 가지 금속선에 걸리는 전압하고 전류의 관계를 나타냈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V는 IR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잘 봐야 돼. 저항이냐 저항의 역수냐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분의 뭐예요? 전압분의 전류죠. 그죠? 그래프 기울기 구하려면 가로축의 변화량분의 세로축의 변화량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전압분의 전류가 되니까 얘를 1로 넘겨버리면 결국 얘는 뭐가 돼요? R분의 1, 저항의 역수입니다. 따라서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저항값이 어떻다? 작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작아요? 구리가 제일 작죠. 그럼 제일 큰 건 누구다? 철이다. 그죠? 요거 무조건 나옵니다. 이 문제도. 예. 아주 빈출 문제예요. 많이 나오는. 자, 그 다음에 1옴하고 2옴의 저항을 12V의 전지에 직렬로 연결했어요. 그럼 일단 전체 저항은 몇 옴? 3옴. 옴의 법칙에 의해서 12V가 3옴에 걸렸으니까 흐르는 전류의 색이 얼마? 4. 그러면 직렬 회로니까 회로 어디서나 전류의 색이 같죠? 여기 몇 암페어? 4암페어? 4암페어죠. 그러면 각 저항에 걸린 전압 여기 몇 볼트? 4볼트, 8볼트. 합쳐서 12볼트.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옵니다. 이런 문제. 알겠죠? 근데 직렬이 나올까 병렬이 나올까? 병렬이 나오겠죠. 병렬이 어렵잖아요. 좀 더 풀기가. 그죠? 뭐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저항 R에 걸리는 전압은, 그럼 보세요. 지금 전류가 0.2A면 여기도 얼마 걸려? 0.2. 여기도 얼마 걸려요? 0.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돼요? V는 IR. 몇 볼트? 4볼트. 여기는 몇 볼트? 8볼트. 네, 이렇게 됩니다. 저항 R은 몇 옴인가? 65. 아니죠. 몇 옴이야? 45. 그죠? 지금 다 풀어드렸죠? 자, 이거는 이제 직렬 문제고, 15번은 병렬 문제예요. 자. 그러면 지금 3옴, 6옴이 저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병렬 연결에서는 각 저항에 걸리는 뭐가 동일해요? 전 압이 동일하죠. 그럼 여기 몇 볼트? 12볼트. 여기도 몇 볼트? 12볼트. 자, 그럼 여기 걸리는 전류는 V는 IR이니까 몇 암페어? 4암페어. V는 IR이니까 몇 암페어? 2암페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3옴하고 6옴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B는 얼마가 돼요? 2대 1에 해당이 되겠죠. 1. 3옴의 저항을 하나 더 병렬로 연결한대요. 여기다가. 자, 이런 문제 나옵니다. 여기다가 3옴의 저항을 하나 더 병렬로 연결을 하면은, 자, 여기도 몇 볼트 걸리니? 12볼트가 걸리겠죠. 똑같이.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의 색이 얼마가 돼요? V는 IR이니까 4A예요. 그럼 아까 전체 전류의 세기가 몇 A였어요? 6A였죠. 근데 하나가 더 생겼죠. 그럼 얼마로 변해요? 10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옴의 저항을 하나 더 병렬 연결하면 회를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변한다? 커진다. 그 까닭은 병렬로 연결해서 전체 저항값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자기 봅시다. 자기. 자, 43페이지. 자, 자석주에 같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 불러줘요? 자기장. 그 다음에 얘를 선으로 나타낸 거를 자기력 선. 이렇게 불러줍니다. 2번은 OXO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요 3번 보세요. 자, 자기장이 양쪽에서 나가요? 들어가요? 나가죠? 나가잖아. 화살표가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면은 N극이에요? S극이에요? 나가면은 N극이죠. 모든 자기장은 어디에서 나가서?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둘 다 N이죠. 자, 따라서 무슨 힘이 작용한다? 청력. 자, 4번. 자, 전류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면 되죠? 그죠? 그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쪽? 남쪽. 그 다음에 얘는 원형도선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라고 그랬어요? 감는 방향이 전류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여기만 보면 직선이잖아요. 전류가. 여기서 봐. 그럼 어떻게 돼요? 전류 올라가죠? 감죠? 이렇게. 여기만 보는 거예요. 이 부분만. 올라가죠? 감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어느 쪽? 남쪽. 이 경우는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감아주는 방향이 뭐다? 전류.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지금 보면은 뒤에서 어디로 와요? 앞으로 오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일로 자기장이 나가요. 그럼 나간 자기장이 돌아서 어디로 들어와요? 이 뒤로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 오른쪽. 그러니까 무슨 쪽? 동쪽.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전자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8번은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풀어주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손바닥이 F, 내 손가락이 B, 자기장, 엄지손가락이 I, 전류. 쓰지 마. 시험 볼 때 FBI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 저거야. 그러면 부정행위예요. 선생님 때 선생님은 이렇게 배웠거든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서 손톱에다가 FBI 써놨다가 걸려서 잡혀간 놈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근데 시험 보자마자 시험지에 쓰는 건 되죠? 그거는 되는데 여기다 쓰면 안 되죠. 네, 손에다 써놓으면. 자, 그 다음에 8번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전류, 내 손가락은 자기장, 손바닥이죠. 네. 그 다음에 9번은 자기장의 전류가 받는 힘의 크기는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어떨 때? 수직일 때가 가장 크고요. 서로 나란할 때는 힘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나란한 거는 전류랑 자기장 방향이 같아도 나란한 거고, 전류하고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반대라도 나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10번. 자, 자기장 방향 어디에서 어디에요? N에서 S. 전류가 뒤에서 앞으로 나와요. 그럼 오른손으로 해보자. 자기장 방향 N에서 S. 전류 어디에 돼요? 뒤에서 앞으로 나오죠. 힘 어디로 받아야 돼요? A.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계산 암기력 문제. 자, 1번. 자, 오른손으로 감싸줍시다. 자, 점점 올라갑니다. 이렇게 감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시계로 감기니까 A는 남쪽, B는 이렇게 되겠죠. 동쪽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얘는 아래로 가니까 시계 방향으로 감기잖아요. 그죠? 그럼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니까 B는 아래쪽, A는 서쪽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에. 그 다음에 2번. 그림과 같이 원형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원형도선 중심 O에서 이거 원형도선은 코일 풀어주는 거랑 똑같이 풀어주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감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뒤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느 쪽? 북쪽. 얘는 반대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중심에서 어디로 나옵니까? 남쪽.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3번은 자, 요 문제는 잘 나와요. 3번 같은 문제는 자, 보면은 지금 전류가 뒤에서 앞으로 흘러요. 그럼 뒤에서 앞으로 흐르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감아주니까 이쪽으로 자기장이 나가죠. 그럼 나간 자기장은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석으로 치면 여기가 무슨 극? N극, 여기가 S극, 여기가 S극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칫 그리고 안에서는요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자기장이 끊기면 안 되니까. 알겠어? 그럼 봐봐. 코일 바깥쪽에서는 이쪽으로 가죠. 코일 안쪽에서는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코일 내부하고 외부의 자기장 방향이 어떻게 돼요? 서로 반대. 알겠어? 그러니까 코일에서는 코일 내부와 외부의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서로 반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니까 자칫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서도 여기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코일의 서쪽 부분이 띄는 자기극은 S극,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여기서 서쪽, 동쪽, 동쪽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두 막대 사이에 놓인 도선의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받는 힘의 방향. 자, 여러분들 전자기력으로 한번 두 개 다 똑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은 어떻게 돼요? 자기장 방향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N에서 S, 전류 방향, 아래서 위. 힘 어디로 받아요? 1로 받아야 되죠. 어느 쪽? 니은. 그 다음에 얘는 자기장이 N에서 S, 전류가 위에서 아래. 그러니까 어디로 받아야 돼요? 뒤쪽으로 받아야 되겠지. 니은. 자, 자기장 방향 어디서 어디? N에서 S, 전류 방향이 앞에서 뒤, 아래로 받아야 되죠. 니은. 자, 자기장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예요? N에서 S, 전류 방향 앞에서 뒤, 위로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리을. 그 다음에 얘는 자기장 방향 N에서 S, 전류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그러니까 힘 어디로 받아야 돼요? 앞쪽. 기억.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돼요. 자기장 방향 어디에서 어디에? N에서 S. 전류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힘 이쪽. 그죠? 디귿. 자기장 방향 N에서 S. 전류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디귿. 자기장 방향 N에서 S. 전류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힘 앞쪽. 기억. 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전동기. 자, 3번 문제도 꼭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전자기력으로 풀어주면 돼요. 전류 방향을 보면은 여기하고 서로 반대예요. 자, 자기장 방향이 N에서 S예요. 전류 방향이 뒤에서 앞으로 나옵니다. 힘 어디로 받아요? 기역으로 받고, 얘는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되고 전류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디로 받아요? 아래로 받죠. 그러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오니까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돼요. 그죠? 자, 따라서 A, B는 어느 방향? 기억, 니은으로 바뀌게 되고 C, D 코일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주게 됩니다. 오케이?